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요즘 저는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왜냐고요? 요즘 제가 꽂혀있는 2차 세계대전 히스토리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진주만 폭격, 그리고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 소련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수십만의 독일군의 패배,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1940년 중반이 되면서 전쟁의 끝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카미카제로 천황을 옹이하고자 하는 결사의 일본군뿐. 여기서 미국은 원자폭탄은 전쟁 억제력을 가진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탄원을 뒤로 한 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각각 한 발씩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외치게 되었죠. 그런데 미국이 다급하게 원폭을 투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로 무장한 소련이 남하할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한시라도 바삐 일본군을 굴복시키고 조선이 공산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원폭이라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선택으로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평범한 일반인들도 재테크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지 않나, 이런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2차 세계대전을 예시로 들었냐면은 최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 그리고 GBC, 마이스 등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값 폭등을 우려했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결국 주택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로 작용되며 강남구 거래량 급감에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려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자기 주관대로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수요자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왜 넓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냐 라고 무안을 주면서까지 작금의 사태는 상당히 심각할 지경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는 아니겠죠?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 체게바라 사상, 혹시 이런 사상 교육까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실거주가 목적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공무원이 왜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거래 허가 여부에 주입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쿠바와 같은 국가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만은 미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악착같이 보호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요즘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제 불평불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부동산 사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이 수많은 무주택자를 구원할 수 있으니 부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나마 남들보다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조차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특히나 남들이 관심 없는 시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 아는 소리 또 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소리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기도 하죠. 기본기를 갖추라는 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투자에서 기본기가 가장 튼튼한 사람은 시장에서 선진입하는 남들보다 부지런함을 갖춘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기만 갖추더라도 한 지역 내에서 다음 상승할 곳을 찾을 수도 있고 최고점 매수를 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 한 아파트가 5억을 찍자 말자 공급 과잉으로 인해 3억 중반까지 1억 5천 급락한 적도 있습니다. 뭐 다시 6억까지 오르기는 했지만은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팔고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2020년 7월 이전이라면 안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한학장에서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당신 우리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 토박이라서 잘 아는데, 그리고 상승 초입이 왔을 때 사라는 소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집은 안 오르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폭등장이 펼쳐지면 그제서야 제게 하는 말,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부동산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이런 말을 배로 듣습니다. 왜 사람들은 폭등장이 펼쳐지기 전까지 주구장창 사라고 하는 사람을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늑대가 양을 다 물어 죽인 뒤에 양을
살려내라고 한들 이 상황을 돌릴 수 있는 수의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오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은 안전매수, 안전매도를 할 수 없는 곳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은 활활 타오르는 불장입니다. 지금 이 같은 불장에는 계집도 오른다 라는 말이 있지만 계집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면 나중에 크게 물릴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경상권 내에서 다음 하락장이 어디일까를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광주 대전까지 보면서 전국 광역시의 시세 흐름을 꿰뚫고 있는다면 더욱 금상첨화이겠죠.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본 그 지역이 당장 하락이 오지 않더라도 미래에 하락이 왔을 때 당장이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한 분석 정도는 미리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2번씩 돌려보면서 곰곰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한 번은 벌 수 있으나 인생에서 오직 단 한 번만 벌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의 발품과 손품의 노력은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